이것은 혁명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혁명으로 맞짱 떠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4.19 혁명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았고 5.16 군사혁명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았는데, 자, 김학성 교수님을 모시고 4.19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이래서 이번 6월 6일날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하여 반드시 혁명으로 맞짱 떠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박사님, 4.19가 왜 일어난가요? 뭐 많이 아시지만 1960년 3.15 선거의 부정 때문에 학생과 지식인과 국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선거를 다시 하자라고 하면서 운동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부정선거 했어 안 했어요? 했지요, 목사님. 예. 그런데 왜 4.19 같은 일이 왜 안 일어나요? 그것은 제가 볼 때 4.19 혁명도 한날 한세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 군데에서 여러 사람들이 산발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하면서 그것이 모아져가지고 한꺼번에 폭발된 것이 4.19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산서, 대구서, 대전서, 또 광주, 전주, 춘천, 홍천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국민들에게 확신을 주어서 정말 이번 40 선거가 명백하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깨우치게 된다면 일어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19 혁명 때문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지 않습니까? 하야했습니다. 예. 대통령이 하야하자 대한민국이 어떤 꼴이 났습니까? 당시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셨기 때문에 부통령으로 당선된 이기묵은 그 가족이 다 자살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를 이끌 수 있는 조직은 뭐였느냐? 당시에는 권한대행이 대통령 아니면 부통령인데 그 다음에는 제1순위 국무위원이 누구냐? 외교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 사람도 바로 허정씨입니다. 그래서 허정이가 외무부 장관, 즉 수석 국무위원 자격으로 제1공화국의 정부를 유지를 했던 것이고 다음 정부인 장면 정권에게 넘어주는 모든 과정에서 일 처리를 한 사람이 허정 권한대행입니다. 자, 작년 정부가 몇 개월 했어요? 작년 정부는 60년 8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선거를 했고 그리고 8월 달에 정권이 시작됐는데 5.16으로 인해서 한 8개월 정도 아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도 못했다는 얘기죠?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작년 정부 때 대한민국 상태가 어땠습니까? 무질서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민생은 도탄났고 대한민국의 질서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북한의 강력한 위협을 받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풍전등화와 같은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상태와 같다고 봐야죠. 현재 그렇습니다, 목사님. 지금 192석 했잖아요, 쟤들이.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의해서 정권을 장악하고 있고 4년 전에도 180석, 지금도 192석을 가짐으로써 대한민국 전체를 자신의 이념과 가치에 의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92석의 목적지가 어딥니까? 남한을 북한 체제로 넘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확실해요? 네네. 연방제로 가자는 것이죠. 가자는 거죠? 예예. 대한민국은 북한의 연방제로 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때에 황교선 장군님 나와봐요. 이때에 드디어 대한민국을 살리는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박정희 소장입니다. 어차피 나라는 북한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 황교선 장군님, 박정희는 별이 몇 개요? 소장입니다. 소장? 투스타입니다. 소장이라 그러면 몰라, 별이 몇 개냐고 무식하게 얘기해요. 몇 개요? 2개입니다. 2개. 그러면 장군님은 별이 몇 개요? 예? 아니, 왜 조용하게 말해? 3개 얘기해요. 몇 개?
그러면 별 2개도 대한민국을 살려냈다면 별 3개는 혁명해야 돼요, 안 해야 돼? 죄송합니다.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이번 6월 6일날 황규성 장모님이 앞장서서 2판 4판이야. 성공하면 살고 실패하면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 되는 거야. 여러분도 이런 각오가 됐어요? 됐어요? 그럼 박정희 소장이 혁명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바친 세력이 누구예요? 6482생 9명. 6482? 9명. 대충 이름이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김종필, 김종필, 오치성, 김현욱, 이런 분들. 야, 이런 사람들이 박정희를 뒤에서 밀어서 박정희가 5.16 군사혁명을 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6482 박정희를 밀었던 세력보다 더 센 세력이 광화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6482 박정희를 밀었던 세력과 비교가 안 돼. 우리도 2판 4판이야. 반드시 대한민국을 위하여 죽을 준비 됐어요. 확실해. 그래서 만약에 5.16 군사혁명이 없었다면 오늘날에 대한민국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자유발언하세요. 자유발언. 우리 광화문 애국 시민 여러분, 또 우리를 지지하는 수많은 국내외 성도 및 애국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나라를 완전히 헌재로서는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분명히 저 북한의 지배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앞서 모아둔 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도,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전체 성도들이, 전체 조직원들이 의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의심을 풀어야 됩니까?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이건 분명히 이상하다,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크다고 이구동성으로 국민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분 의구심이 풀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여러가지 방법으로 정황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거들이 이것은 의심하다, 반드시 조치를 해야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2016년 오스트리아는 아주 저금한 부재자 투표에 한 가지 의심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선거 무효를 발표하고 당선자 무효를 발표하고 재선거를 실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과 비교하면 우리는 뭔가 지금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우리 한국 교회를 비롯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정말 원통하고 비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비슷한 대만이 불과 지난 1월 달에 선거를 하면서 사전 투표를 없애고 여러분 개표를 하면서 완전히 하나하나 수개표를 진행해서 전 세계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 생애에서 가장 보람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장 보람있는, 가치 있는 일에 지금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삶을 어떻게 살았던 간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다음 주 6월 6일을 기회로 여러분 5.16 혁명이 무력 혁명이었지만 그 혁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역사상에 단 한 번 있는 가장 짧은 시간에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이뤄냈듯이 이번 우리가 6월 6일 무혈혁명을 통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법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스스로 정하는 일이 없다고 지금 발표가 되었습니다. 세습, 신분 세습, 온갖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권 바꿔야 됩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자유통일당이 국회에 진입하지 못한 것은 저는 정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전의 명세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가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 앞에서, 내 자녀들과 후손 앞에서 가장 가볍고 보람찬 우리의 삶의 한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투해 주십시오. 여러분, 분발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 같이 일어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장모님, 결국은 마지막 한마디가 빠져서 박정희처럼 아까 박정희 하는 말 들어봤죠? 내가 사형장의 인슬로 사라질지도 모르니 장모님 6월 6일날 죽을 준비 돼 있어요? 저는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일 하다가 애국운동 하다가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하다가 죽으면 6월 6일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됐어요, 됐어! 박수! 김학성 교수님 다시 나와봐. 왜냐면 한 놈 더 죽어야 될 놈이 또 하나 있어요. 장로님, 죽을 준비 됐어요? 물론이죠, 목사님. 한번 저 선거자한테 준비해 저 말씀 한번 해봐요. 네, 목사님과 애국운동을 하면서 그때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4월 10일 총선거 부정 때문에 목숨 건다는 것이 아니라 애국운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건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전에 나왔던 것이고 지금은 여러분 앞에서 그런 사실을 확인해 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유연설. 자유연설보다도요. 제가 5.16 잠깐 목사님 혁명 말씀하셔서 5.16 혁명을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 4.19 혁명과 5.16 혁명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기간적으로도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5.16 혁명은 4.19 혁명의 이념과 가치를 계승한 것이고 완결시킨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5.16에 대해서 일부 혹자들은 또 좌파들은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5,000명의 정치 군인들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찬탈한 사건이다. 야, 이 개새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확신이 될 사건은 5.16 군사혁명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존립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면 61년도 대한민국은 남한은 국민소득이 80분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놀라지 마세요. 우리의 3배입니다. 240불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잘 살던 나라가 필리핀인데 필리핀은 우리의 10배 800불의 소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경제 상황인 것이에요. 그러면 작년 정권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무질서와 부패가 난무했기 때문에 5.16 군사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구국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은
당시 국민들의 결단과 같았던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그때의 마음은 국민들의 마음과 같았기 때문에 5.16 군사혁명을 단순한 정권 찬탈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구국정신으로 일어난 것이고, 그래서 성공해가지고 나라의 기틀을 굳건히 한 것이 바로 5.16 군사혁명이 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61년에 80%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을 72년도 11년 만에 북한과 경제력이 역전되기 시작했는데, 역전되는데 무려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이 돌아가신 이후에 청빈하게 살았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국정신에 의해서 나라를 살리고 지키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위대한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은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5.16을 단순한 정치군의 군사 쿠데타로 무시하는,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를 다시 해서 대한민국 살리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 것이 누구였느냐? 바로 4.19 혁명의 정신을 완결시킨 박정희 대통령의 구국정신이 없었다면, 그 당시에 국민의 결단과 국민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시킨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과 의지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박정희가 있었기 때문에 5.16 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거야. 오늘날 이 시대는 박정희 같은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요? 누구야 누구? 정광훈? 나는 육군 하사밖에 안 돼. 그러나 박정희보다 더 센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 이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의 연설, 경북 대구의 연설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만나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 가서 사진 찍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 내 말을 들으면 지금 현재 윤석열 속에 뭐가 꽉 찼느냐, 요 말 들어보면 딱 알아요. 요 말 들으면 윤석열 속에 무엇으로 꽉 차 있느냐 들어봐 주세요. 오래전에 그야말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신을 입각해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을 많은 분들이 해올 때 거기에 끼어가지고 이런 좌익 혁명 그리고 북한의 주사 이런 거 배워가지고 그 민주화 운동의 대열에 낑겨가지고 마치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지금까지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아온 그 집단들이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뺏고 세금을 약탈하고 자기들끼리 갈라먹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반대편은 뭐 사찰이고 그 사이버 전사들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뭐 대깨문이라고 하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인격 말살을 하고 머리를 둘 수 없도록 만듭니다. 웬만한 배심과 용기가 없으면 이 무도한 집단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도록 아주 이렇게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어요. 나라 말아먹을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 그 사이에 전문가를 쓰겠어요. 전문가가 들어오면 자기들이 해먹는 데 지장이 있죠. 그러니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뭐 전부 망쳐놓고 그 무능을 뒤져내서서 그 과거에 권위주의 독재정부가 하던 권위주의 독재정부는 국민들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놔서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는 뭐 했습니까? 정말 가지가지 다 하는 이 무능과 이 불법을 아주 동시 패션으로 다하는 그런 정말 엉터리 정권입니다. 민주당이 어디서부터 내려오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지시와 이 오더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돌아가고, 그거 이의 제기하고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아주 사이버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아주 인격을 말살을 시킵니다. 이 정당이 계속 이렇게 국민을 약탈하고 인권을 해먹게 놔둬야 되겠습니까? 북한에서는 학교발을 계속하고 미사일을 쏴대는데 종전선언하자고 합니다. 뭐 한국은 모릅니까? 거기서 뭐 떡이 나옵니까? 국민의 먹거리가 나옵니까? 자기 할 일이나 좀 똑바로 하지. 안 그렇습니까? 정부를. 자, 이 중에 키워드가 뭐냐? 어디서 지시를 받는지 모르지만 어디서 지시를 받아요? 어디서? 그러니까 윤석열은요, 대통령 선거 나오기 전에는 몰랐어. 정치에 대해서. 이제는 빠꼼이야, 빠꼼이. 이 연설 들어보면 다 안단 말이 알아. 이어서 장충체육관 연설 들어보세요. 윤석열을 의심하면 안 돼. 그런 말에 윤석열은 지금 왜 선관위를 압수수색 안 하느냐?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 이번에 6월 6일날 우리가 혁명으로 일어나면 윤석열은 반드시 3개월 안에 재선거를 명령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들어보세요. 복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자, 윤석열에 대하여 오해를 하여 아까 보니까 지지율이 22% 떨어졌어. 아니 당선될 때 48%거든. 우파가 22%. 이만큼 우파들이 멍청한 거요. 윤석열이가 바뀌었다 이 말이요. 심지어 나한테 문자 메시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더 이상 윤석열한테 속지 마세요.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누군데 윤석열한테 속아? 윤석열은 지금도 마음속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밑에서 세력을 받쳐주면 윤석열은 마지막 혁명을 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1년 지난 뒤에 마지막 연설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정부를 담당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때 대선 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정권을 안 가져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아찔할 뻔했다. 그때의 힘을 합쳐서가 대통령이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말했지, 줄여서 말하면 강화문이 아니었으면,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아찔할 뻔했다는 거야. 대통령은 표현을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요. 지금도 윤석열은 의지하는 사람이 광화문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 연사 전준호 목사님이 대국민과 윤석열 대통령한테 청원서를 이제 낭독할 텐데, 하기 전에 우리 광화문 주재가가 바꿨어요. 중앙 주재가. 자, 열불난다, 천불난다, 다 일어나, 다 일어나, 다 일어나. 한번 불러보고 이제 전준함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선언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자. 그렇지, 그래요. 그렇고 말고 모아놓은 세상이 상상조가 거들나고 있구나.
어떻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 참을 수가 없어. 모두 함께 뭉치자. 사랑하는 젊은이들아 정신 바짝 차려라. 나라가 위태롭다. 태극기를 들어라. 태극기를 들어라. 우리들이 이긴다. 애국 동지여. 태극기를 들어라. 태극기를 들어라. 우리들이 이긴다. 애국 동지여. 눈물이 나요 안 나? 우리가 다 어릴 때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이래서 만든 대한민국이라고. 동의해요? 동의해?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긴 것이 뭐냐? 조나단이가 만든 새로 만든 영상 보라고. 광화문이 이것을 우리가 정권을 교체한 것이단 말이야. 들어봐요. 다시 들어봐. 그렇지. 광화문이 아니었으면 이미 나라는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자부심을 가지라고.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열불난다. 천불난다. 불안이 터진다. 세상에 땀 흘려 모아놓은 재산이 산산조각 펴달라고 기쁘구나. 더 이상은 못하겠다. 모두 함께 뭉치자. 사랑하는 젊은이들아 정신 바짝 차려라. 일상 사람들로 너무나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합니다. 태극기를 들어라. 태극기를 들어라. 우리들이 이긴다. 애국 동지여. 광화문이 이겼어.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고 있어. 그렇습니다. 열불난다. 천불난다. 불안이 터진다. 세상에 피땀 흘려 모아놓은 재산이 산산조각 펴달라고 있구나. 제자식장 문제이고요. 더 이상은 못하겠다. 모두 함께 뭉치자. 사랑하는 젊은이들아 정신 바짝 차려라. 국민은 대통령에서 탄핵한다. 나라가 위태롭다. 태극기를 들어라. 태극기를 들어라. 우리들이 이긴다. 애국 동지여. 태극기를 들어라. 태극기를 들어라. 우리들이 이긴다. 애국 동지여.
다시 또 한 바퀴 전국을 돌고 올 테니 6월 6일 날 안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주민등록증을 회수시켜. 회수. 인간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전준호 목사님 나오셔서 대국민